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제 문제풀이 3강 시간으로서 23번부터 33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3번 법정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에 처해있는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경우는 장래 건축물을 인정하기 때문에 판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 예정지 사유지 역시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사유지니까. 미등기 건물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습니다. 20톤 미만의 선박은 법정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토고니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부전 등과 20개 집단 역시 중개 대상물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볼 수 없는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에 속한 연도에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죠. 그래서 X. 2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시험 부정행위자와 자격 취소자가 아니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자는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은 맞습니다.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자, 이거 다음 1회가 아니라 그냥 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래서 X. 4번 제1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 논문형이 아니라 제1차 시험은 선택형입니다. 선택형을 형으로 출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X.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요 D는 맞습니다. 근데 앞이 틀렸죠. X. 5.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유효로 한다. 유효가 아니라 이거는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자, 무효인데 유효라고 했으니까 5도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요 4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 시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맞고요. 3.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4.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맞고요. 5.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심의사항이 아닌 걸 고르니까 2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맞습니다. 2번 반법,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중개 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4번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5번 중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에 의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예, 맞는 질문입니다. 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후가 아니죠. 사전입니다. 사전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X 디귿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꼭 거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리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래서 X. 자,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놓으니까 맞는 거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있는 질문을 보면 니은이 해당이 되므로 2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라고 향후 3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3년이 아니죠? 5년이죠? 틀렸네요. 2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부정 취득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3. 이의 경우 등록의 결격사기에 해당되어 등록관청은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4. 이의 경우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격 취소 경우에는 3년 시험 부정행위에 응시한 경우에서 걸렸을 때는 5년. 자,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를 문제니까 2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다. 맞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시험 시행 기간장은 예정 시험일 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시험 시행 기간장은 시험일 시, 시험 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이거는 90일입니다. 90일 전까지. 그래서 X. 5. 무등록 중개업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2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예, 미리 거치는 거 맞는데 심의가 아니라 의결입니다. 이때는 의결. 자, 그래서 X. 2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3.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된다. 맞습니다. 4번 위원은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맞습니다.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이것은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등록관청. 그래서 틀렸습니다. X.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했다.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면 됩니다. 자, 4.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시하였다. 맞습니다. 다음 5.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E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100만원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 명칭 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된다. 이상하죠? 유사 명칭도 금지됩니다. 틀렸고요. 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공인중개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유사 명칭이죠? 사용할 수 없답니다.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5. 중개보조원이 명함 등에 공인중개사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원이 과태료에 처해진다. 1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면 또 모를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3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위반하면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맞습니다. 4. 3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맞습니다. 5. 중개사무소의 명칭 규정을 위반한 간판 등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3강 시간이었고 23번부터 33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